네, 형사 전문 변호사 노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48편 자수서 제출 이후에 해외에서 자진 귀국한 이후에 형사 절차 대응 10단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의뢰인분께 연락 오는 경우가 또 자수서를 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어떤 내사 단계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이미 조사가 받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수를 하고 해외에서 자진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 어떤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해놔야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수를 했다라고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자수 내용을 이제 저와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용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은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범위 내에서의 어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담당 변호사분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 자신이 얻은 수익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또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만 자수를 할 것인지, 그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 지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수서 제출한 이후에 담당 수사관과 귀국 일자를 조율하고 언제 경찰 조사를 받을지 일정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수서만 제출해 놓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와서 경찰 수사관과 언제 조사를 받을지 좀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습적인 어떤 귀국을 하고 바로 조사를 받는 것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하는 일정을 경찰 수사관과 조율을 하고 귀국 일자를 조율하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수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자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자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서를 먼저 제출을 해놓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해서 어떤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자수 반영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 귀국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거 제출을 할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낮추는 부분이 있어서 비행기 출입국 내역, 비행기 티켓 내역도 증거로 제출을 꼭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언제 귀국을 할지 일정이 조율되고 내리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체포가 됩니다. 공항 경찰 수사관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고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수갑이 채워지고 체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미리 변호인에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조금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수갑 채우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수사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사관이 가족들 앞에서 수갑 채우는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멀리 나와가지고 가족과 좀 분리된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도 그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 수사관에게 먼저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항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내부에 공항경찰이 따로 있고, 그 공항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신병을 관할경찰서 수사관에게 다시 또 인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관할경찰서에 이제 신병이 인계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또 나온 관할경찰서 영장 청구를 할 경찰 수사관에게 신병이 인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 조사를 밤에 받게 됩니다. 그날 내로 아마 1차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체포영장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의 사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 48시간은 형사소송법상에 정해진 부분이고요. 이거는 검사가 법원에게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그 제한 시간이고,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3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귀국을 해서 공항경찰이 체포를 한 그 시각으로부터 36시간 내에 경찰 조사를 한번 마치고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위 사실과 어떤 유사한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정리를 해서 검사에게 36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검사한테 구속영장 신청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그 내용을 보고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체포 이후에 48시간 내에 검사가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하루 내지 이틀 이후에 다시 법원 신문기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기일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자수를 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자발적으로 자진 귀국을 했다. 그 이후에 경찰 조사 과정이 몇 차례 있었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다라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서 자진 귀국을 해서 자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석방이 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는 100%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수를 할 경우라면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영장 실질심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영장 발부가 거의 대부분 발부가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평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는 한 70% 정도의 통계로 발부가 되고 있고, 만약에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 귀국을 해서 토요일 내지 일요일 날 주말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라면 주말 당직 판사가 그날 주말에 출근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영장 발부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평소에 이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민사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관들이 주말에 당직 판사로 나와서 신문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주말에 열린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율이 한 10% 정도 높은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건 중에 7, 8건의 사건은 통계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검사가 청구한 어떤 영장 청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발부가 안 된 경우 이제 보완 수사를 추가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검토 시간이, 검사가 주어진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라면 당연히 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검찰 조사가 마친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되고,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수를 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 집행유예를 원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형량을 조금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이제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행 사실이 다른 공범들에 대한 조사로 이미 밝혀진 경우,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그냥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을 때 어떤 재판 과정에서 자수를 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형량에 있어서는 자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귀국을 하는 경우라면 거의 구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의 경우는 아무래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자수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영장 실질심사 준비까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제게 카톡 내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